오늘 저희 10시에 진행되는 결승 토론회에서도 한덕수 대행과 이 단일화 문제 뻔한 결과로 기결되면 이게 지금 무슨 감동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한덕수 대행 얘기 바로 가보죠. 내일 사퇴한 후에 모레 출마 선언이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저희 TV조선 취재 결과 한 대행이 2022년에 총리가 됐고 그 이후에 공관에서 지냈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그 사택을 비워두었습니다. 그 자택을 최근에 보수를 한 흔적이 포착되었답니다. 자, 지금 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보면 대문에 이렇게 틈이 있었는데 좀 듬성 바깥 빛이 보이죠. 그런데 저희가 가보니까 이렇게 가림막을 치고 또 다음이요. 벽에 페인트 칠까지 말끔하게 지금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3년 동안 비워뒀던 이 자택으로 살림이 들어가는 장면도 포착됐답니다. 들어보시죠. 어떻게 끝났을 거냐 아마? 어떻게 달린 게 오더라고요? 언제 같은 거 이런 거? 아무 별풍 다 받쳐야 돼? 정신 변호사님, 저희 취재 결과 자택 수리에 들어간 거 한 달 전부터 지금 수리에 들어갔고 주변 시설 보안 점검까지 다 마쳤다. 이런 취재 결과예요. 어떻게 들으세요? 글쎄요, 뭐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합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번에 출마 선언을 하든 아니면 출마를 안 하든 어차피 6월 3일에는 방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기가 거의 다 이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퇴임에 대비해서 한 달 전부터 하든 2달 전부터 하든 보름 전부터 하든 그거는 이번 출마하고 그렇게까지 관계가 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저렇게 집 수리하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주위에 어떤 식으로 그 팀을 만드느냐, 캠프를 꾸리느냐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아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굉장히 경험이 많으신 그러한 분이니까 그렇게 크게 무리하지 않게 그 진영이 갖추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예. 자, 그 캠프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선거 캠프가 될 사무실 입주도 지금 시작이 됐다고 해요. 신 의원님.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 캠프로 사용하려고 계약했던 곳에 한덕수 캠프가 차려진다는 겁니다. 저희가 한 대행 측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즈음에 오 시장이 불출마를 결심한 그 즈음부터 캠프 조직과 사무실 사용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해요. 오 시장 측과 뭔가 연계를 계속 좀 지어가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에 대한 생각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집수리도 그렇고 한 달 전에 시작을 했다 그러면 사실은 한 달 걸리는 집수리라 그러면은 6월 3일 기준으로 5월 달부터 시작해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완료가 됐다라는 거는 출마를 대비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고 이제는 공간을 비울 타임라인을 어느 정도 계산하고서는 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맨하탄 21빌딩은 워낙에 여의도에서 많은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대선이나 선거에서 활용되는 사무실인데 오세훈 후보의 출마가 불발됨으로 인해서 그 시점은 벌써 한 달 정도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한덕수 대행이 출마에 대해서 논의하고 준비하고 이미 도와주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런 선거에 대한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었다라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임박한 상황에서 뭐 한덕수든 아니면 김덕수든 출마할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오늘의 토론에서 한동훈 후보든 아니면은 김문수 후보든 한덕수 대행을 어떻게 후보로서 국민의힘이 포용할 것이냐.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뭔가 잡음이 없이 수월하게 지지율을 올리는 방식으로 국민들이 봤을 때는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돼야 되거든요. 아주 큰 숙제라고 보고 아직까지는 한덕수 대행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명분도 없고 내란의 책임자이고 여러 가지 실정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회자가 될 것이고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2인자로서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나게 하는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취약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앞으로 남은 선거의 35일 동안은 큰 숙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의진 변호사님. 신물로 자택 보수한 거는 이게 뭐 대선 출마에 뭐 근거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맞는 말씀 같고요. 여의도 맨하탄 빌딩 사무실 계약한 거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슬로건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조용하고 편안한 나라. 조용하고 편안한 나라. 우리 K-팝이 또 크게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하면서 좀 다이내믹한 모습이 우리 대한민국의 좀 모습이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조용하다라는 얘기 나와서 저도 의아했어요. 그런데 한대행층 얘기를 좀 나오는 취재를 그 보도를 보니까 그동안 지금 우리 정치권 얼마나 극심한 갈등 속에서 시끄러웠느냐. 이제 우리 국민들은 정치는 정말 조용했으면 좋겠다. 정치는 조용하고 K-팝 내의 문화는 또 다이내믹하고 조용하고 편안한 나라. 이 슬로건 어떻게 좀 들리세요? 글쎄요. 일단은 신문로 자택은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몇십 년 동안 사셨던 곳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조용하고 편안한 나라라고 하는 슬로건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드세요? 왜냐하면 도대체 대한민국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그 운명이길래 헌법재판관이 누군지 다 알아야 됩니까? 왜 대법관이 누군지를 왜 일반 서민들이 알아야 됩니까? 헌법, 공직선거법, 무슨 형사소송법 이런 규정들을 왜 일반 국민들이 알아야 되냐고요. 그런 거 몰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그게 좋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재명 후보가 됐든 뭐 한동훈 후보가 됐든 아니면은 뭐 김문수 후보가 됐든 아니면 한덕수 후보가 됐든 제발 좀 우리 국민들 조용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별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높은 분들 이름까지 알아야 되고 그 성향까지 알아야 되고 저 사람이 진보냐 보수냐 이런 것까지 알지 않아도 되는 제발 그런 좀 나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